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그러니까 의미 없는 반복은 사실은 의미 없는 반복, 그러니까 단순히 양만으로 밀어붙이거나 또는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하는 것들, 또는 너무 천천히 배운다는 마인드로 조금씩 하는 것들은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진정한 발전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는 오늘 얘기할 거는 그거랑 조금 개념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닙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미 없는 노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노력은 없다. 제가 운동선수가 꿈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꿈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수영선수를 꿈으로 했어요. 수영선수를 꿈으로 하고 열심히 수영을 했는데 한 4년 5년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한 10년간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내봤더니 점점 안 좋아져. 시간이 지나고 나는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점점 엘리트 선수들에게 뒤처지고 다른 선수들에게 뒤처지고 뭔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이제 수영 선수의 꿈을 갖고 10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20살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10년을 거기다 쏟아버렸는데 이제 와서 느낀 건 이 길이 아니었네 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의 노력들이 전부 다 무의미한가?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종목을 야구로 전향을 한다고 해볼게요. 수영을 하다가 안 돼서 야구를 전향했어. 그러면 맨 땅에서 야구를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앞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훨씬 어드밴티지가 많고 근력도 많고 지능도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은 안 나오고 뭔가 뒤떨어지고 너무 괴롭고 뭔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 치킨집을 한다고 칩시다. 치킨집을 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공부의 영역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수학의 미분적분이었을지라도 치킨집이랑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노력해왔던 그런 것들은 그 밑바닥에 녹아 있어요. 끈기, 저력이라든지 내가 이거를 실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분석할 수 있는 마인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자꾸 내가 부딪히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언제더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도 사람이 하는 일들은 쉽게 말하면 다 비슷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분모에서 약간의 유전자 변형으로 과목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대다수의 트렁크들은 똑같은 데 있다. 강호동 선수는 씨름으로 천하장사 했는데 방송인으로도 또 굉장히 잘하고 있죠. 씨름이랑 방송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별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총체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총체성의 법칙. 이거 잘하는 사람은 저것도 잘할 거다. 깔끔한 사람이 일을 대충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밖에서 봤을 때 너무나 일을 깔끔하고 이 일 다 꼼꼼하게 섬세하게 잘하는 사람이 이 일은 대충 할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총체성의 법칙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노력하면서 그 중에 공통분모를
같이 올리는 거예요. 상당 부분 공통 분모가 많이 있어요. 보통은 정신력과 끈기 영역이 되겠죠. 내지는 자기가 요런 일을 하면서 깨달은 거죠. 저는 오죽하면 제 인생이랑 게임이랑 연관을 시킵니다. 게임에서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것들이 인생에도 요런 부분이 좌우된다, 적용된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걸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얘기 많이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영역에서든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깨달음을 줍니다. 지난번에 게임을 하면서 칸법을 쓰면은, 예를 들어 치트 코드를 써서 게임을 내가 원하는 것을 확 순간에 가져버리면 당장은 즐거울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그 게임에 아무런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더라도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도 치트 코드를 쓸 수가 있어요. 사기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법을 요리조리 피한다든지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지금 정치하는 인간들도 그렇죠. 얘기가 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게임하면서 얻은 어떤 느낌들이거든요. 이게 인생상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노력했던 어떤 것들은 비록 거기서 어떤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세계 1등이 되는 거는 소수죠. 세계 한 명밖에 없죠. 저는 유전자의 힘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라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공통분모는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펴어가요. 예를 들어 나는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 종사를 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했고 무슨 스타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운이 안 맞아 떨어져서 안 될 수 있고 피눈물을 삼키고 일을 접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때까지 갈고 닦으면서 느껴왔던 어떤 삶의 정수들 같은 거는 그대로 아직까지 삶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분야의 탑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탑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탑을 일으키게 했던 그 공통분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기둥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 과목에서 다시 도전해서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럼 그 이전까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무의미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은 생각 없이 계속 반복만 하는 것은 부정적인 그 반복되는 행동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무비판적으로 무지성으로 강화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왜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무지성으로 계속 뺑뺑이만 돌아봤거든요. 수영장에서 계속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코치가 와가지고 이렇게 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생각 없이 하면은, 골프도 그렇죠. 막 생각 없이 계속 치면은 평생 그 자세로만 생각 없이 칩니다. 심지어는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계속 책상에 앉아갖고 고통스럽게 그냥 시간만 쭉 치면서 이렇게 뭔가를 기계적으로 풀고 있는데 실력은 안 늘죠. 틀린 문제는 또 틀립니다.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알기까지 저는 무수한 삽질을 해왔어요. 삽질을 해오면서 느낀 겁니다. 느낀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무수한 삽질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뿌려줬던 걸음 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었다까지는 아니고, 그러한 삽질 끝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 이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굳이 지난번에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러한 사실들을 머릿속에 놓고 삽질을 하면 그 삽질을 훨씬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안 하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교과서에 우리가 틀니를 만들 때, 의치를 만들 때, 총의치, 완전 틀니를 만들 때 치과 의사들이
이러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건 요게 걸리고 저쪽에 걸리고 합니다. 그러면 치과의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새내기 치과의사들이라든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치과의사들이 그런 걸 다 공부를 하고 틀니를 만드는데 실제 임상에서 적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책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지식도 방대하지만 그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용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책을 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도 책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대로 다 합니다. 다 하고 느낍니다. 아하,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훨씬 빨리 느끼죠. 선학들이 수십 번 수백 번에 걸쳐서 계속 삽질을 해온 오답 노트가 교과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오답 노트를 보고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사실을 공부를 하고, 그게 아직 체득은 안 됐지만 한번 환자한테 저질러 보고, 야, 이거 안 되네, 그래, 그럼 훨씬 빨리 깨우칩니다. 옛날 사람들이 10번 20번을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깨닫고 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빨리 깨우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빨리 깨우치게 됩니다. 편도에서 갑자기 정차해가지고 내리는 바람에 그런 것처럼 지난번에 했던 그 사람들의 노력,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던 노력은 다 의미 없던 것들인가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 그 환자들 그 아픈 틀니 써가면서 이게 왜 문제일까, 그 의사도 잠 못 자고 환자도 잠 못 자면서 노력해왔던 그 흔적들이 그 다음 발판으로 나가게 되는 스텝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틀니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지식들이 신경치료에는 적용이 안 될까?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실패했더라,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서 실패했더라. 그런 치과 의사가 갑자기 치킨집에 가서 치킨집을 차렸어요. 아니면 펀드 매니저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기존에서 실패했던 어떤 그러한 영역들에 대한 추론 능력, 아니면 추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문의 지식 한 개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 그냥 생기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들은 비슷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역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속성 자체는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어떤 부분들이 실패를 하거나 달성하지 못함을 깨달았다고 해서 지금 본인이 이때까지 쌓아 올렸던 그 어떤 내용들은 절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전공을 못 살리니까 절대 무의미한 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전공 살리는 사람이 몇 명 있어. 그래도 다 성공합니다. 제2의 인생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제1회에서 실패했던 내용 내는 제1회에서 투자했던 시간들은 절대 무의미한 게 아니고 그대로 그 제2의 인생을 통해 가르치는 삶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 이게 미래가 안 보이고 앞으로 실패할 과정이라고 해서, 또는 지금 내가 여기에 쏟고 있는 시간이 앞으로 실패하는 거에 확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거기서 생기는 공통분모는 그 다음 영역에 대한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